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나깨나 내란정산 보고 계십니다. 자, 성의 없는 추적과 철저한 분석으로 내란 세력의 민낯을 파헤치는 내란 세력 대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란 세력 대부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과 함께 내란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이진숙 등에게는 상황으로 불리는 자들인데요.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검은 손. 이번 주 저희가 해부할 대상 바로 극우 유튜버입니다. 오늘 함께 극우 유튜버를 파헤쳐 주실 분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이시자 경기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정혜랑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랑 위원장님,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 세력 대부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의 상황 노릇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요 의사결정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극우 유튜버들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가 뉴스 포털에 걸리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의 네.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면되고 그 이후까지 극우 세력들의 횡포는 뭐 말할 수가 없었죠. 네, 예.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요? 예. 네. 우리가 3일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네. 3.1절, 그러니까 3일 우리는 이제 혁명이라 그러는데 3.1혁명 100주년 기념이었던 2019년 3월 1일에 예, 예. 저희가 그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 광화문광장에서 극우 세력들에게 정말 포위가 됐습니다.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뭐 태극기 부대보다는 뭐 성조기 부대겠죠. 그들한테 포위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요. 저는 예. 2019년이었으면 3.1혁명 100주년 되는 거 가장 의미 있는 딱 예. 시기였을 텐데 광화문에서 그렇게 포위가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들이 굉장히 그 광장을 나와서 막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네,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들이 이 권력을 빼앗기고 자기들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역사를 봅시다. 네, 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 4.3 때, 네, 4.3 때 민간인 세력으로서 나중에 뭐 경찰 군인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북청년단이죠. 네, 예. 서북청년단 무슨 또 뭐 등등 무슨 반공청년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름도 많은데 그런 자들이 사실 제주의 서북청년단이 조금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고 전쟁이 끝난 이승만 정권 때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4.19 혁명 때 4월 18일 날 하루 전에 이 고대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깡패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죠. 쇠파이프에 이 신문으로 감아가지고 패고 그럽니다. 우리가 극우 세력으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보는데 김두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승만에 의해서 조금 멀어지고 이기붕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소위 동대문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정재 그리고 임화수, 유지광 이런 자들이 깡패들이 그런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혜랑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인물 이정재, 유지강, 임화수 뭐 이런 사람들 김두한도 마찬가지지만 야인 시대에 나왔던 깡패들 아닙니까? 이게 정치 그렇죠. 깡패 역사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 깡패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 깡패들이 설치다가 그것이 바로
국가 권력이 그런 걸 행사하기 시작한 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 권력이 그걸 했다. 국가 그렇죠. 권력이 극우였다라는 부분들.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바로 이 친일 만주군 출신들이 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러기 시작을 했고, 박정희가 뭐 대표적이지만,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 이후에는 법 제도에 의해서 그랬죠.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자체도 위배했어요. 뭐 인혁당 사건 같은 건 대표적이죠. 10개월 동안 면회 한 번 안 시키고 고문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판결이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사형에 처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전두환 때 그게 이어지죠. 네. 그러다가 1987년 이후에 얘네들이 후퇴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 이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민간에 그런 민간에 극우 세력을. 조직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힘으로 되어주는 게 바로 개신교 교회죠. 개신교 교회. 예. 네, 예. 개신교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하게 있었고, 네. 그나마 독재에 반대하고 또 어느 정도 중도적이던 교회까지도 많이 그런 쪽에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이들이 유튜버냐? 네, 예.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 얘네들이 굉장히 이런 극우 세력들이 이 권력을 차지하고 또 권력에 기생하면서 민간 세력들을 굉장히 육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직접 민간 세력들이 그런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국가 네. 권력으로 하고 경찰로 하고 정보기관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놀란 게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네, 그거는 DJP 연합 그리고 또 그 당시에 IMF 때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받은 충격은 좀 덜했어요. 근데 정말 얘네들이 충격을 받은 것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얘네들 나름대로 극우 세력 나름대로 평가 반성하는 게 뭐냐? 우선 젊은이들의 마음을 자기네가 잡지 못했다. 젊은이들 마음 잡지 못했다. 예, 요즘 물론 내란을 비판하고 이러긴 합니다만 당시에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극우 세력의 상당히 이론가로 활약한 분이 바로 조갑재 씨죠. 네, 예. 그 사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손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바로 자식벌은 안 되니까 손주들이라도 변화시키자. 뭐 공공연하게 세대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인터넷이 굉장히 공이 컸다는 네, 우리 다 그렇죠. 알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유튜브가 확산될 때는 유튜버의 또 SNS에 굉장히 공을 들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민주 세력이 한 발 늦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네, 예. 민주 세력이 한 발 늦었던 부분, 이 예.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자,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떠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박상용 검사 있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박상용 직무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로 떴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박상용 직무 정지됐다. 이 부분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세력 대해부 오늘 극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극우 세력들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세력과 연결돼 있다. 일종의 초국적 카르텔, 뭐 글로벌 팀플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고요. 뭐 집회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적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요. 뭐 태극기보다는 한 손엔 성적이, 한 손엔 이스라엘기 들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특정 극우 인사들 막 초청하고 있는데 이 정치 경제 카르텔 실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의 그 극우 세력은 네, 예. 전 세계의 극우 세력들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외세에 의존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그렇죠. 극우 세력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극우 하면은 요즘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인데 예.
유럽의 극우 세력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자기네 종족 또 자기네 그 인종, 자기네 민족 이거 외에는 배타적으로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면서 네, 뭐 예. 이민자가 많이 네. 늘어나니까 그때 막 극우 세력들이 그쵸. 기승을 부리고 예, 예,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극우 세력은 좀 황당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황당? 요즘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그 일본군 성노예 그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네, 정말. 예. 그런데 그거를 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놈들한테 돈 받고 뭐 자기 사비도 드리는 모양인데 어쨌든 뭐 돈은 안 들어도 시간은 드리겠죠. 그러면서 막 그냥 하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감옥까지 갔지만 네. 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친일 우호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미적이죠. 네. 미국. 그럼 뭐, 성적이 흔드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1948년 이 전후, 해방 전후에 미 군정이,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이 3년. 이 기간 동안에 미 군정이 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친일 세력을 그대로 온전시켰죠. 네, 예.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항일 세력을 초토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미 군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극우 세력들은 바로 그 친일 세력의 연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일 네, 세력, 예. 깡패 세력 이런 네, 예. 그리고 이 정치군인들 이거의 연장이다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자,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원래 극우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나 네. 미국은 원래 우리가 미국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다. 먼저 그렇죠. 했다. 뭐 이런 거죠. 미국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그 이후에 어떤 그 미국의 그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그 시카고에서나 싸웠지만 우리는 바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약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네. 그 미국은 약탈의 나라예요. 네, 예. 그런데 약탈을 하면서도 그거를 제어하는 게 바로 그 내부의 민주주의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네. 자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그 곤혹을 치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무시 못했죠. 국내의 그 반전 세력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그런 게 한계에 오기 시작해요. 네. 이 트럼프가 그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자기네가 손해만 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한 게 그러면 이 인간이 이제 고립주의로 갈래나? 고립주의는커녕 그게 아니죠. 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의 그런 민낯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 뭐 이거 이제 더 얘기하면 길고요. 네. 자 우리나라하고 네. 연관되는 걸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993년생으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 예, 네. 찰리 커크가 대학은 한 학기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 다니기 전부터 이런 거에 아주 재미를 들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극우래도 이거는 좀 나치하고는 달리 미국스러운 데가 좀 있어요. 막 토론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궤변이에요, 궤변. 트럼프처럼. 자, 이 인간이 이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해서 큰 힘을 예. 트럼프한테 큰 힘이 되었고 2020년에 트럼프가 지니까 그때 이 인간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 왔었어요. 예. 한국에 왔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서 피살됐죠. 피살됐죠. 예. 예. 근데 이 인간하고 연결되는 재미동포 또 그 중국 동포로 세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니첸, 모스탄, 모스탄, 보든창. 애니첸과 모스탄은 한국
계입니다. 예, 네. 고등창은 중국계고요. 애니체는 예, 남편이 중국계입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예, 중국 이름이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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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런데 이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몇 있어요. 예.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찰리 커크가 만든 젊은이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해요. 터닝 포인트 USA. 예. 네. 그러면서 미국을 그야말로 극우 사회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본떠서 한 게 있습니다. 빌드업 코리아예요. 빌드업 코리아. 예, 2023년부터 했거든요. 아, 그래서 2023년부터 빌드업 예, 코리아가.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와서 떠든 거예요. 이 찰리 커크가. 그런 작년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몇 있습니다. 바로 김미나라고 이거를 주도하는 아마 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나. 아주 젊은 네, 네. 여성이죠. 네. 이 사람이 이걸 리드합니다. 빌드업 코리아.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에서 또 우리가 놀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빌드업 코리아의 그 첫 번째 대회가 2023년도에 열리거든요. 네. 그때 축하 영상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누구냐? 바로 정용진입니다. 진짜. 정용진 예. 지금 신세계 회장 아닙니까? 예. 네. 그 예. 정용진이 그때 축하 영상에서 했던 말을 보면은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예, 자, 예. 정용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라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유의 가치를 줬고 그때서부터 한국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나라가 되었다. 좀 어이가 없죠? 아니 빌드업 코리아에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정말 이 뭐 숙미에 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찬양 호모하는 걸 했는데 야 나이가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사고는 진짜 완전히 구닥다리네요. 예. 예, 이 멸공, 멸치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예.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이 재벌들도 이 인간에 대해서 참 자식이 이 돈벌이 안 되는 짓 한다 이런 소리 한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하지는 않는데 네. 작년 3회 대회 때는 자 정용진이가 미국 기업인데 정용진이가 코리아 한국 이 기업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거 있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무료로 줬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 김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진영 누구냐면요. 바로 12.12 쿠데타 때 수경사 33단장을 해서 33단장을 했는데 장태환 사령관이 그 탱크 부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섰고 그 전두환을 도와서 쿠데타를 했던 인간입니다. 자, 이 인간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 초대 회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을 누구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주입을 시킨 게 김용현의 선배겠죠. 바로 이 김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인간이 하와이를 근거로 움직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김민아라는 사람이 또 하와이를 근거로 움직입니다. 네, 하와이 하면 또 우리 누구 떠올라요? 이승만.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은 굉장히 오랜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네, 극우 세력들의 뿌리가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이게 국가 권력이 국가되는 부분과 다 연관져서 됐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인물들까지 언급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지금 오늘 정의랑 위원장님과 극우 세력 대회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버려서 이거 지금 사실 다뤄야 되는 몇 가지 핫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다음 3부가 있어서 지금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정의랑 위원장님은 별도로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얘기 중에서 최근에 뭐 고성국 전환길 뭐 정광뿐만 아니라 이혁재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설자리 없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지금 내란 혐오팔이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 사람들 지금 뭐 심지어는 자유대학 이런 데는 뭐 공천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구구 세력과 관련돼서 구구 세력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식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나깨나 내란 시판 아니겠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 지금 구구 유튜버들과 관련돼서 내란 세력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인간들이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서 얼씬도 그러기 못하게. 위해서 중요한 것 바로 선거에서 이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게 몰아내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법 조치들이 필요한데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든 창 같은 인간이 여기 와서 정치 활동을 네, 했는데 이 정치 활동을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자들의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입국 금지.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요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12억을 벌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네, 이런 예.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진영 같은 자 네, 예. 훈장 취소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을 골라내서 훈장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는 자들은 감옥에 잡아놔야 되지만 이미 네. 죽었거나 뭐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라도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한 발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널리 퍼뜨리시고 특히 우리가 교육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사이에 네, 예. 그런 청소년들을 그런 극우는 네, 예. 단지 정치적으로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혐오 인류가 가져서는 안 돼요. 혐오, 차별, 자기 비하 네. 이런 거를 퍼뜨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네.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특히 교육감을 뽑죠. 네, 교육감은 네. 반드시 우리가 교육감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이런 자들한테 현혹되는 사람들이 없게 사회를 건강하게 개혁하는 것 사회 대개혁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정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특히 마무리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혜랑 위원장님과 함께 나눠야 될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혜랑 위원장님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구구 유튜버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해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